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기역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글의 주제를 보시면 공급 면적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의 경우에는 점유자가 독점해서 사용하는 면적을 의미한다고 했고, 다음 문단에서 주거 공용 면적의 경우에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거실, 주방, 계단이 어떤 면적에 해당하는지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거실부터 보시면 다른 가족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아니라 특정 세대가 혼자 사용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전용 면적에 해당하겠습니다. 주방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만 사용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전용 면적에 해당을 하겠고요. 하지만 이제 비상구에 있는 계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세대가 같이 사용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주거 공용 면적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기역에서 리을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더치페이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빈칸 근처 맥락을 보시면 영국 네덜란드 전쟁, 그리고 영국인들의 일에 네덜란드인들이 간섭하게 된다거나 또 영국인들이 네덜란드인을 탓하기 시작한다는 지금 계속해서 부정적인 어휘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영국 두 나라 사이에 화합보다는 갈등이 적절할 것이고 또 더치라는 말을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디귿도 보시면 이 더치 트리트에서의 트리트를 뜻을 바꾸어서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1문단을 보시면 원래 더치 트리트라는 것 자체가 한턱 내기, 대접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대접을 하지 않고 뭔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먹은 음식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은 음식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한다는 의미가 적절하겠고요. 이는 뒷문장에 네덜란드인들이 인색한 사람들이었다고 조롱했다라는 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으로 보았을 때 더치페이라는 것도 뭔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계산 방식보다는 인색하거나 대접의 정반대 의미라는 것에서부터 각자 그냥 자기가 먹은 비용만을 부담하는 계산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보시면 1문단의 대부분은 지금 현재 농업이 왜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 실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부터 이 글의 주제인 6차 산업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예시를 두 가지를 제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6차 산업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리하는 내용을 빈칸으로 출제를 하였습니다. 선지를 차례대로 보시면 1번 선지에서 농업에서 이제 소득 창출이 용이한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문단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전환보다는 기존 농업을 활용하되 다른 산업을 결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농업을 포기한다는 뉘앙스의 1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선지를 보시면 자신의 농업 플러스 주변 여건 그리고 기술을 활용해서 소득원을 창출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시에서도 보시다시피 기존의 사과 농사를 활용을 하되 뭔가 잼이나 사과파이라는 새로운 그런 여건을 개척을 하거나 또 체험 농장으로 만든다거나 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선지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 4번도 보시면 홍보 강화에 대한 내용은 제시문에서 전혀 찾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4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했는데 기존 농업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다른 산업을 결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4번 선지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상선약수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의 성질처럼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리키는지를 골라야 하는 문제고요.
앞부분을 가볍게 보시면 이 물이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뭐 만물에 생기를 주고 성장하게 하고 또 본연의 성질대로 행동을 하고 선의 경지, 능동적인 유연성, 어떤 상대와도 이익을 다툼이 없는 뭐 이러한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를 지닌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지를 보시면 1번 선지에서 순리를 거슬러까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애초에 본연의 성질대로 행동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순리를 거스른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즉 세상 만물에 뭐 생기를 주고 성장하게 한다와 의미가 통한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어떠한 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동적인 유연성이라는 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도 보시면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건 뭔가 좀 지조나 뭐 절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런 내용이 없고 오히려 뭔가 능동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그릇의 모양에 자신을 맞춘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태도와는 조금 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4번 선지도 보시면 자신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건 결국에 이기적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상대와도 이익을 다툼이 없다, 뭐 자연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중시한다, 이러한 이타적인 자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라고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뜨거운 감자라는 그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감자와 마찬가지로 일단 중요한 문제인 거는 맞는데 하고 이제 뒷부분에 요점이 나오는 것이겠죠. 1문단을 간단하게 보시면 뜨거운 감자라는 게 빼놓을 수 없는 식품 가운데 하나긴 하대요. 그래서 이게 아마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뱉을 수도 그냥 삼킬 수도 없는 곤란한 처지에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빈칸 뒷부분에 보셔도 취급 곤란한 문제 뭐 이런 의미가 나와 있는데 이게 뱉을 수도 그냥 삼킬 수도 없는 곤란한 처지와 약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지를 보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에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해서 반대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했는데 애초에 정부의 입장에 대한 내용이 제시문에 전혀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면 취급 곤란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2번 선지에 시민단체의 반발이 극심하다고 했는데 시민단체에 관한 언급도 제시문에 없습니다. 3번 선지는 어떠한 단체나 기관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사안이 민감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미묘한 문제라는 점에서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선지도 뭐 해결의 방향성을 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만 나왔으면 정답이 될 여지가 있는 문제였지만 전문가 의견이 대립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전문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하는 문제이고요. 베르누의 정리와 관련해서 이제 과학 지문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빈칸을 보시면 지금 유체의 속력이 증가하면 유체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되고 속력이 감소하면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어요. 이때 바로 앞문장을 보시면 유체의 속력이 좁은 통로를 흐를 때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유체의 속력이 증가한다면 일단 기억 부분은 좁은 통로를 흐를 때의 내용이고 반대로 니은은 이제 넓은 통로를 흐를 때의 내용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 문장에 이제 유체 내부의 압력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뒷문장을 지금 함께 보셔야 할 텐데요. 우선 디귿과 리을 빈칸을 빼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압력이 높아지면 물기둥의 높이가 낮아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제시문을 잘 읽으셨다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실제로 굵은 쪽에 연결된 물기둥이
높이가 낮아졌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즉, 이 굵은 통로라는 것은 곧 넓은 통로라는 의미인데, 이때 물기둥이 높이가 낮아졌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물기둥이 높이가 낮아졌다는 것은 압력이 높아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넓은 통로를 지나갔던 니은 부분이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좁은 통로를 지나갔던 기역 부분이 압력이 낮아지는 것이라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번과 4번 선지는 배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은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압력이 누르는 힘과 비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진다면 유리관 속의 물기둥을 그에 비례해서 더 세게 누르게 되겠죠. 반대로 압력이 낮아지면 더 약하게 누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과학 지문이라서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시문에 나타난 변수 간의 관계만 잘 정리를 해둔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기역에서 미음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하는 문제이고요. 글의 주제는 합계 출산율로서 그 의미는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라고 합니다. 긴 칸을 살펴보시면 합계 출산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낮을수록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 이제 아이의 수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높을수록 인구가 증가하고 낮을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디귿과 리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선진국 같은 데서는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근거는 뒷부분에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의 인구 증가라고 해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빠른 인구 증가에 대비하려면 인구를 상대적으로 그 증가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산 장려보다는 출산 억제가 맥락상 적절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기역에서 리을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하는 문제이고요. 보시면 순열이랑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 요점인 식만 보시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NPR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NPN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NCR은 이것을 이걸로 나누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은 이것이자 이거다 동일한 표현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에서 OP5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기에 의해서 5팩이 되기 때문에 5부터 1까지를 모두 곱해서 120이 되겠고요. 니은선지도 보시면 6P3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요 정의에 의해서 결국에 6, 5, 4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20이 되겠고요. 6C3의 경우에는 지금 이 정의에 의해서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누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산해 보시면 2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중복조합 6H3을 구하라고 했는데 NHR이 N 플러스 R-1의 CR과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과 동일해서 8C3과 동일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기역에서 리을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재외 공관 및 외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우선 기역 선지 근처를 보시면 정부가 비동맹제국에 대한 외교 강화를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에 있는 그런 대사관 등을 총칭하는 재외 공관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맥락상 적절하겠습니다. 니은 선지도 보시면 우선 지금 의리와 이익 사이에서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제 실리 외교라고 해서 실제 이익을 추구했다고 되어 있고, 또 뒷부분에 보시면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리보다는 이익에 근거해서 외교 관계를 확대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디귿 선지도 보시면
무언가를 초월을 했다고 했는데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와도 외교 관계를 맺었다고 하기 때문에 민족보다는 이념이 적절하겠고요. 만약 디귿에 민족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와 전혀 인종이 다른 민족과도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다와 같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리엘 선지도 마지막으로 보시면 지금 오키나와 영사관이 철수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맨 첫 번째 이 문단에서 영사관이 없었고, 그런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영사관이 한 개가 되었다가 이 세 번째 문단에서 그 한 개 있던 영사관이 철수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사관만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 총 영사관만 존재하게 되었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기역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하는 문제이고요. 평균의 종류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서 산술평균, 그 다음에 기하평균, 마지막으로 조합평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정의를 숙지를 해두신 상태로 빈칸을 보시면 되겠고요. 기역선지부터 보겠습니다. 3, 9, 27의 산술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 변수들의 총합을 개수 n으로 나누라고 하였기 때문에 3, 9, 27을 더하고 그 개수인 3으로 나눠서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니은선지도 보시면 기하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곱의 n제곱근 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3과 9와 27을 모두 곱한 다음에 이것의 세제곱근을 구해서 결국에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디귿선지도 마저 보시면 평균 속력을 지금 A, B, C의 조합평균으로 구하느냐 산술평균으로 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애초에 근데 두 번째 문단에서 일이나 능률의 예에서는 산술평균을 구하면 틀리게 되어 있다고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시에서도 조합평균을 이용해서 이 속도의 평균 속력을 구하는 예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산술평균이 아니라 조합평균으로 구하는 것이 적절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글의 주제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빈칸을 우선 보시면 이게 최종 제품을 검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고 이제 예방 차원 잠시만요. 네, 펜이 잠깐 이상해졌었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최종 제품을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방 차원의 개념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빈칸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하기 이전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이제 원료 관리, 제조 가공 이러한 유통 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빈칸으로 넘어가 보시면 1번 선지에서 지금 식품 생산의 초기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초기 관리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라고 한정지은 선지는 적절할 수 없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이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선지 보시면 소비자에게 유통된 상품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했는데 사실 피드백은 사후 관리에 해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전관리 인증 기준은 예방 차원의 개념도 포함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3번 선지는 적절할 수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선지는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전문가 의견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근거 부족으로 정답이 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새마을 운동이 이제 어떤 운동인지를 제시를 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진행된 운동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 배경을 간단하게 보시면 뭐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 같은 것들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을 해서 농촌을 뭔가 개혁해보자라는 운동임을 아실 수 있고요. 주요 과제도 보셨을 때 뭔가 농촌을 뭔가 대대적으로 도시화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그냥 농촌의 뭔가 생활 수준 저하 같은 것들을 해결하고 뭐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자라는 등의 목표로 진행되었음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선지를 보시면 답을 찾기 편한데요. 우선 1번 선지에서 산업도시 건설 그리고 제조업 중심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이게 농촌을 돕기 위한 운동인 만큼 이러한 공업과 관련된 이야기로 공업과 관련된 목표로 추진되지는 않았을 것임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2번 선지도 보시면 민주적 정권 설립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지금 뭐 정권과 관련된 개혁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1문단에서 배경 같은 것들을 보시면 권위주의 정권의 형성 과정에서 진행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권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3번 선지 보시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까지는 적절한 선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의 상대적 생활 수준 저하라기보다는 그냥 농촌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도시를 뭔가 낮춰서 농촌과 균등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농촌 경제 발전 그리고 농가 소득 향상을 목표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실 수 있고 뭐 여기 소득 증대라던가 뭐 그러한 내용으로부터도 이러한 목표를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글의 주제는 오타쿠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용어이실 텐데요. 원래는 이제 뭔가 부정적인 뜻으로 쓰였는데 점차 의미가 확대되어서 뭐 특정 분야의 전문가, 특정 취미에 강한 사람으로 사용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뒷부분은 다 약간 그냥 이렇게 일화 같은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타쿠라는 단어가 심지어 공식적으로 언급되기까지 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일본 대중문화 속에서 오타쿠적 요소가 담긴 게 인기를 얻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지금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1번 선지부터 보시면 우선 부정적 의미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고 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부정적 뜻으로 쓰인 게 맞는데 지금 인기를 얻고 있다는 긍정적인 표현이 있는데 부정적 의미가 더욱더 강조될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요. 2번 선지에서 뭐 특이한 취미를 가진 인물까지는 정답일 여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지금 일반 사람들과 동떨어졌다고 했는데 일본 대중문화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인기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동떨어졌다는 설명은 이 앞부분 맥락과 맞지 않는 선지입니다. 3번 선지 보시면 하위 문화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위 문화가 결국에는 이런 오타쿠 문화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원래는 뭔가 부정적 의미 그리고 특정 취미와 같은 좀 국한된 의미로 쓰였다면 오늘날에는 그것이 점점 대중화되면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맥락상 적절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선지에서 본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기존의 부정적 의미에서 점점 긍정적 의미로 뭔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는 맞겠지만 사실은 원래 그게 본래 의미에서 이제 파생된 의미이지 본래 의미와 다른 의미로 뭔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적절하지 않고 애초에 빈칸 앞에 인기를 얻는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미 전환보다는 이제 얼마나 그 오타쿠 문화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대중화되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보다 적절함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선지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글의 주제는 카타르시스가 제시되었습니다. 우선 그 의미는 뭐 정화라는 종교적 의미에 더해서 몸 안에 불순물을 배설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제 정신적 승화작용이다라는 키워드 등을 캐치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빈칸은 카타르시스 자체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그 정신 분석에서 카타르시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와 같은 마음의 응어리라고 해서 앞부분 내용을 받는 듯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빈칸에는 우선 카타르시스 의미와 맞게 뭔가 정화라던가 배설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무엇을 배설하느냐 하면 마음의 응어리를 배설한다는 내용이 존재해야 됨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뭐 마음의 연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선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부터 보시면 무의식 속에 잠겨있는 마음의 상처나 콤플렉스, 이게 마음의 응어리에 상응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말, 행위, 감정으로서 밖으로 발산시킨다는 게 정화 내지는 배설의 과정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바로 정답이 나와버렸고요. 나머지 선지도 보시면 2번에서 타인과의 대화와 토론이라고 했어요. 물론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마음의 연결이 나온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지만 그게 반드시 대화나 토론의 방식인지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자신의 상처를 단순히 이제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지 그걸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조망하는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3번 선지도 보시면 명상과 사색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어찌됐거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선지도 보시면 예술작품을 매개로 타인과 상호작용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머피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사소한 실수 때문에 뭔가 어떤 실험이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머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해요. 법칙의 의미는 이제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꼬이기만 할 때, 즉 뭔가 우연히도 나쁜 방향으로만 일이 전개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뒷부분은 예시라서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선지 차례대로 보시면 우선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애초에 실패로 끝났다는 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지의 초점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2번 선지 보시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실험의 실패와 상응되는 단어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꼭 그 방법을 쓴다. 즉 우연히도 나쁜 방향으로만 일이 전개될 때 쓰는 말이다와 일맥상통하는 선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 4번도 보시면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건 사실 맞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맞는데 그게 방법을 수행하는 것보다 중요한지 비교하는 내용은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4번 선지도 보시면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애초에 사전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도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배선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것이 사전조사가 없었기 때문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약간의 계산이 들어가서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72의 법칙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법칙이냐면 72를 연간 복리 수익률로 나눴을 때가 이제 원금의 2배가 되는 기간과 같아진다는 법칙이래요. 결국에 이 뒤에는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고 이것만 아시면 문제를 모두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금이 100만 원인데 3% 복리 수익률로 투자를 해 놓았다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72를 3으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24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이 400만 원이 되려면 이제 200만 원이 되었을 때 이게 다시 2배가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24년에 또 24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해서 48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보시면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내가 이 2배가 되는 기간이 10년이 되고 싶대요. 그렇다면 수익률은 72를 1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7.2%가 필요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글의 주제는 용적률로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거 계산하는 방식을 보시면 지금
지하 1에서 5층, 그다음에 지상 1에서 20층짜리 건물인데 이게 지하 면적이 1,500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300평에다가 5층을 곱한 값이니까 지상 면적도 마찬가지로 계산함을 보실 수 있어요. 100평에다가 20층을 곱해서 총 2,000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키는 대로 하면 니은이 나옵니다. 2,000평에서 대지 면적 1,000평을 나눈 값에 100을 곱하면 용적률은 200%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용적률이 대지 내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용적률이 클수록 연면적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대지 면적에 대해서 그만큼 건물 연면적을 높게 만들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건축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는 것까지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용적률이 크다라는 것은 건물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은 걸까요? 낮게 지은 걸까요? 이 지금 연면적이 커지려면 건물의 층수가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더 올라갈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예시에서도 100평에 대해서 층수를 곱하기 때문에 층수가 많을수록 그 곱해져서 나온 결과값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건물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기역에서 리을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역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이 역치라는 건 감각세포의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 자극의 크기를 말한대요. 결국에 문턱값이라는 의미인 거고요. 어떠한 자극의 크기가 있을 때 이걸 넘어야 흥분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이라고 해서 만약에 약한 자극에도 흥분을 한다면 이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되는 자극이 와도 흥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역치가 낮다는 의미가 되고요. 반대로 강한 자극을 주어야 흥분한다는 건 이 정도 자극으로는 안 되고 한 이 정도 자극을 주어야 흥분한다는 거니까 역치가 한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만큼 역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역치의 법칙이 운동에도 적용된다고 해서 덤벨에 관한 예시를 들고 있어요. 이때 역치 이상의 무게를 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역치 미만인 가벼운 덤벨을 드는 것이 역치 이상의 무거운 덤벨을 드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리을 선지까지 마저 보시면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역치가 어떻게 되어서 더 큰 자극을 줘야 흥분을 느낄 수 있대요. 그것은 이제 역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2번 선지가 적절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글의 주제는 사건의 지평선이 되겠습니다. 즉,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빛을 통한 정보가 도달할 수 없는 시공간 영역의 경계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 종류로 나누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블랙홀 주변에 사건의 지평선이 있고 두 번째로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빈칸을 찾을 때 써야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문단보다는 세 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이 문단은 그냥 이제 사건의 지평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빈칸 근처를 조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기다려도 관측할 수 없는 먼 우주의 경계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주가 정적이고 영원하다면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 이유가 되겠죠. 때문이다라는 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런데 우주가 정적이고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가속 팽창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지평선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 멀어지고 그 이상 더 먼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뭔가 우주가 가속 팽창을 안 하고 정적이면은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하지 않아서 모든 사건을 관측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차례대로 선지를 보시면 우선 1번에서 정적인 우주에서는 빛이 움직일 수 없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정적인 우주에서 빛이 움직일 수 없다는 거에 대한 근거도 제시문에서 제시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정적인 우주에서 빛이 움직일 수 없다면 빛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정적이고 영원한 우주에서 사건의 지평선이 오히려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앞문장과 모순되기 때문에 어찌 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2번 선지에서 빛보다 빨리 움직이는 게 존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애초에 이 앞부분에서 그 빛이 가장 빨리 움직인다는 내용이 이미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 내용과 상충해서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고요. 3번 선지 보시면 우주가 계속해서 수축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주가 정적이고 영원하다는 전제를 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축하는 것이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맥락상 맞는지를 보시면 이제 우주가 정적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가속 팽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기다리면 빛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전역에 일어나는 사건을 관측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맥락상 적절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지문임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하드웨어를 조달하고 소프트웨어를 발주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뭔가 선정을 해야 할지 그리고 하드웨어도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시스템 통합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빈칸은 이 서비스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그 예시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을 하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선지를 보면서 각 선지가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과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선지에서 사용자의 필요에 맞춘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 하드웨어 선정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소프트웨어 선정에 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각각 뭔가 개별적으로 원래는 발주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 사용자를 대신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필요에 맞춘다는 내용도 맥락상 적절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2번 선지에서 어떤 사용자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1번 선지와 조금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단 끝부분에 보시면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중요해진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개별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진다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3번 선지 보시면 기존 소프트웨어가 노후화됐다고 했는데 사실 그냥 지금 이제 정보 시스템이 너무 거대해져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모른다는 내용뿐이지 기존 소프트웨어가 노후화됐다는 근거는 찾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창의성이 중시된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고요. 4번 선지에서 범기업 개발자 양성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지금 여기서 중요해지는 건 아까 1번 선지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자체의 개발이 되고 또 그다음에 2번 선지 설명드릴 때와 같은 맥락으로 뭔가 범기업 내지는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는 각 기업 내지는 사용자의 필요에 맞추어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